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영상 촬영을 했던 분은 제가 실수로 음소거를 해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때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영상이 제 예상대로라면 한 8시 반 정도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다소 쉬는 그런 허스키한 보이스가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증시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인 포지션을 오늘은 취하지 않았어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직전에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 그간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줌에 따라서 수익권에 들어간 종목도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권에서 손실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거의 이제 제 개인 포트에서는 거의 현금이 한 80% 이상, 거의 한 90%대까지 지금 맞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을 계속 익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손실 났던 부분을 수익 손실 축소하는 쪽으로 가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쌍바닥 구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50%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 과도하게 종목이 손실권이면 고민을 해야죠. 과도한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전반적인 종목은 대바닥권에서 쌍바닥을 기다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위치가 쌍바닥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을 열고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반등권에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커버링 물량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플러스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럼 이러한 단기 수급 주체는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수는 쌍바닥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V자 반등을 이렇게 가지 않으면,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하웨이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고 중국과 체결할 즉 9월 달에 있을 무역 협의에 의한 체결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일단 오늘 또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합니다. 위안화 절하를 시사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증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V자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강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투심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시장에 대한 악재 물론 많아요. 악재는 지금 시장에 많은데 시장을 올릴 호재가
전무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찌 보면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뭐 극적인 반전, 즉 항상 뭔가의 사태를 심각하게 몰아가고 끝까지 몰아가는 상황에서 극적인 뭐 변화가 나타나는 그 시점을 항상 트럼프는 만들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을 더 최악으로 지속적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약간 비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단기 반등을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나올 쌍바닥을 준비하기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와 상황 그리고 흐름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냥 객관적인 현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위치 속에서 지금의 주가와 지금의 포지션은 어떠한가를 함께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증시를 간단히 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 대량 매수가 지금 금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과 외인의 양매도가 나오고요. 외인은 매수가 제약에서만 소폭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성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주가를 지수로 올려준 거는 테마주 플러스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로 시장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 눈속임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반증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여전히 투심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환율 지금 말씀드리죠. 1218원입니다. 장 끝나고 급등하고 있어요. 이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더 우려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된다. 강한 수급이란 외국인에 의한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국내 증시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외인의 수급이 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단은 국내 환율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1218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만약에 125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현금화 전략이 끝난 이후에 단기 또 낙폭이 됐을 때 바닥 구간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 세우고요. 오늘 뭐 시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주말에 DHC의 그 혐한 발언 등하고 또 한국콜마발 이제 또 불매운동 쪽으로 애국주가 화장품 쪽으로 이제 장초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 남성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제 미공개된 이 찌라시가 돌면서 남성이 상한가로 갔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시장의 낙폭과대 섹터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제 경협주 그리고 수소차 섹터에서 반등이었는데 지금 8월 중 수소차 충전소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시장에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8월 중순이고요. 이 거래일 이후에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이후는 금요일.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이러한 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저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하고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이쪽에 풍국주정하고요. JNK 히터를 전에 매매를 했는데, 풍국 같은 경우는 매도를 2만원권 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 바닥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일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즉 오늘은 한국이 일본을 또 제외를 했기 때문에 자꾸 이쪽은 핑퐁 게임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도 지금 뭐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뭐 수출 규제 자체로 해서 좀 일본이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할 수가 없고, 뭐 추후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의 변화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긴 할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은 이제부터 전보다 현저하게 줄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제 고점 구간에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해서 보고요. 이번에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또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섹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관련 히토류 지속 관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보시다시피 수급은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원웨이 장세가 또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빼면 주가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전에 뺐을 때 급격하게 빠졌는데 위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1200억, 1800억을 이런 식으로 다 받았는데, 오늘 5G 쪽에서 외인의 강한 매도가 나왔고요. IT 섹터에서 좀 크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약, 시가총액 상위 제약 섹터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로 지수를 좀 올린 것 같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뭐 낙폭 과대에서 상승한 부분에 대한 매도라든지 그런 물량이 좀 출해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수 바닥권일 때는 지금 이 기관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아직 연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금투, 이 단기성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금투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을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전일 나스닥을 보면 오전에 이제 저희 뭐 같이 라이브 방 진행한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박스를 메웠습니다. 갭을 메웠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면. 그리고 저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변곡의 중심에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도 다우도 다 이 갭을 메우고 빠졌기 때문에 약간 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이제 상해 지수죠. 상해도 이런 장기 이평선을 갭으로 깨고 나서 이 갭을 돌리지 않는다면 상해도 저가 테스트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중국이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쉽게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종합을 보면 오늘 의미 있는 구간에서 딱 멈춰섰죠. 내일 여기를 올라가서 멈췄다가 조정 받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위로. 그러면 이게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좀 나오기가 어렵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좀 떠줬는데 여기서 강하게 해서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보면 강한 종목들에서 많이 나와요. 지표로 지금 방금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매매했던 LB세미콘이라는 종목에서 20일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20일을 터치하는 강한 종목에서나 나오는 모습입니다. 종목이 강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종목만큼 강하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도 나름 강한 종목이에요. 반등을 할 때 20선까지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지금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오늘 또 사실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존에 봤던 종목들로만 보면서 시장 보수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바닥은 잡는데 이 수급 여전히 불안해요. 연기금이 받쳐주더라도 지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키를 쥐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간 들어왔던 외국인의 자금에서 크게 이탈이 없이 다시 좀 돌아와 주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단순하게 갭만 메우는 부분인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계속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 박스권을 안 깨는 모습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면 6만원 아래죠. 6만 4천원 부분에서는 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잡아줘야 그때가 이제 지수의 바닥이고, 이런 종목들이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일단 후성부터 좀 볼게요. 어차피 종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일단은 대응의 영역이겠지만 3음봉을 좀 보고 있어요. 음봉 하나 11선 근처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9,700원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21선하고 뭐 11선 사이 쪽, 그래서 9,700원 라인 혹은 9,500원 라인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을 일단은 타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거래량을 놓고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차 테스트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뭐 납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재료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을 하나 만들었고요. 종목이 하나의 산을 만들었고, 또 한 번에 시간을 걸친 산을 만들고, 이렇게 산을 하나 3개를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이 후성하고 이런 소재 쪽은 여전히 집중을 해서 볼 생각이고요. 경인양행이 오늘 장 막판에 좀 움직이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선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뭐 이거를 고가를 돌파를 하면 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든지 할 계획이고,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어서, 아니면 오히려 내려와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든지 그렇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동진 세미캠도 관심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아직 라인이 안 왔습니다. 이 구간 언저리에서 보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21선을 안 깨고 이 위에서 놀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타서 놀아주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힘에 붙이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3개의 종목 동시에 좀 놓고 보려고 하고, 오늘은 벨기에 쪽으로 했던 뭐 수입을 해서 포토레지스트를 한 10개월치를 확보했다라는 게 오보라고 좀 판명이 나면서 이제 이쪽에 급격한 하락을 좀 잡아줬는데, 아직도 약간의 노이즈는 여전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EM코리아.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제 이런 갭 구간 안에서 쌍바닥 구간을 한번 지금 노려볼 생각이에요. 쌍바닥 구간 5일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습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사실 탄력 실적으로는 일진 다이아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수급도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놓고 보려고 하고, 일진 다이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코리아 일진 다이아, 오늘은 풍국주정이 좀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은 좀 있었어요. 풍국주정 풍국주정이 좀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은 있었다 라고 보여주고, 대장급 종목이기 때문에 풍국주정이 그래서 뭐 풍수정은 이 구간이겠네요. 18,600원 구간이니까 여기다 풍구까지 넣어서 보고, 그리고 그 히토류 관련해서 노바텍,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는데, 일단 두 개 다 음봉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유니온이 오늘 시간에서 좀 좋았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쳤고, 근데 좀 일단 조정을 좀 노려볼 생각이에요. 조정을 노려보고 이 장기평 라인에서 조정을 좀 보여준다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도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어디서 했더라,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량 매매를 했는데, 매집을 하는 건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사실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거래량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걸 완전한 돌파가 나오던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던지를 해야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 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XINC 국인재지 이거는 또 뺄게요. 너무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어제 종목 중에 좀 신고가 간 종목 중에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이런 종목과 비슷한 매매를 오늘 좀 해봤어요. 어제 MS 오토텍도 사실 장 막판에 이런 구간에서 노렸는데 매매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못했고, 오늘 LMS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는 매매는 못했는데, 이 구간 돌파 양봉 나오면서 이제 따라 붙어 가지고 여기서 따라 붙어서 이제 이 구역에서 이제 매도가 됐죠. 이렇게 매매가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를 노렸는데 너무 빨리 주고 가버렸네요.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이제 흐름이고요. 지금 아직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돌파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에서 일단은 거의 돌파 초입인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도 나와요. 여기서 음봉으로 주고 밀었다가 추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뜬금없이 갭 들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고, 강하게 매물대를 돌파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NHN 한국 사이버 결제처럼 강하게 이런 구간이죠. 양봉 3개 따다닥 올린 다음에 보통 강하게 갭으로 돌파를 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로 수급에 의한 종목들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런 구간에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따라 붙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좀 최근에 많아요. 나노메딕스라는 종목도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지금 시간 외에 호재가 터져 버렸죠. 짐 로저스 뭐 사회감사 선임 이야기가 터지면서
시간 외에 상을 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가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는 오늘 생략하고 컴퍼니 K 오늘 13,000원 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갈라 했는데 좀 눌렸네요. 근데 봉오동 전투나 이제 이쪽 영화 여전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보면 일단은 8.15 광복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말에 나온 거고요. 주말에 나왔던 뉴스죠. 엑시트 주말 흥행률이 봉오동 200만 돌파. 이제 이게 HTS 상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영화를 컴퍼니케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8.15 광복까지는 일단은 끌어보죠. 일단은 200만에서 8.15 광복까지 뭐 좀 더 해가지고 뭐 엑시트 뭐 700만 뭐 봉오동 다음 주까지 400만 정도 나온다면 한 번 정도 이슈가 나와서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올라가는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이거는 문제 없이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등 경업주 저는 오늘 좀 눌릴 줄 알았어요. 눌릴 줄 알았는데 인디에프가 좀 강하게 올라가서 좀 의아했고 눌림 기다리겠습니다. 눌림 기다리고 21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지금 인디에프가 유일해요. 그래서 인디에프를 대장, 부대장, 일신, 석재 놓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신 인디에프 놓고 보고 좀 가장 큰 거는 현대 엘레베이이기 때문에 현대 엘레베이에 대한 이런 구간 27,000원 구간을 좀 네,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죠. 눌려오면 한 7만원 구간을 다시 네, 좀 노려보는 구간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즉 상승 초입 구간에 산을 3개 그리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리려면 뭔가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근데 그만한 모멘텀은 아직 없다. 하나 나온다면 뭐 이런 장기 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파워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 구간에서의 세계의 산을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오늘까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이브로 언급드린 단기 종목 있죠. 라이브 때 상상인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상상인을 매매를 했고요. 시가가 좀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 구간 때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좀 사졌어요. 사져가지고 지금 이제 평단이 좀 이 아래 구간에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약반등 해가지고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 짧게 잡고 진행을 하는 건 맞고요. 5일선이 지금 돌아서는 구간을 노려야 돼요. 1, 2, 3, 4, 5 점점 5일선이 꺾여서 올라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격도가 심하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RF, HIC 처럼 빠졌다가 5일선이 바뀌는 구간이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바닥이 돼서 쌍바닥 놓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넣지 않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리드코프라든지 뭐 수산주 등등도 다 봤는데 내일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시장 되게 조심조심해서 가고 그 이후에 종목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까지는 좀 몸을 사리고 내일 그리고 혹은 수요일날 시장의 수급이 바뀌는지에 대한 체크를 우선시 하는 게 좀 좋은 방법 같아요.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은. 근데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련이 필요하고요. 오랫동안 이 하락 구간 안에서도 빠른 손절과 빠른 대응이 가능한 구간에서만 가능하지,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장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비 오는 날 증시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